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루 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유,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장님도 더 바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만. 그래야 저희가 또 평론할 게 있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 이틀 동안 시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확실시 되고요. 확실히 됐나요? 전 대표, 나경원 의원도 네.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른 후보는 그럼 혹시 또 누가 출마를 하실까요? 다른 후보들 윤상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좀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유승민 의원은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최고위원들도 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는 출마할 거야 라고 선언한 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둘의 싸움으로 좁혀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거야, 이런 대세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대세론이 생겼을까요? 아니, 그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해보면 네. 이번에 당대표 누가 적당해요? 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5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리 숫자나 아니면 간신히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는 수준,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네. 왜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하느냐. 전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20년 동안 검사 선후배로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아서 국민의힘이 현명하게 좀 원만하게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잘 아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 알아서 할 거야, 막 너무 티격태격 시끄럽지 않게 잘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가 봐요.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은 당연히 있죠. 네. 비대위원장이었고 선거대책위원장이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당신 말이야 총선 패배 책임자가 왜 나와? 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홍준표 시장은 또 왜 그런 애한테 우리 고수파 정당 국민의힘의 운명을 맡겨, 이건 안 돼, 그런 사람들 정치하면 안 돼, 그러시겠죠. 네. 23일에 출마 선언하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같아요. 어떤요? 제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그거를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당대표 혼자만 돼서는 고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인 최고위원들을 얼마나 많이 당선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누구와 러닝메이트해서 같이 출마할 거냐, 그 두 가지를 지금도 상당히 고민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총선 1호 영입 인재 정성국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유력하지 않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취재한 바로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 네. 그리고 박정훈 송파갑 의원, 이 두 명이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최고위원 뽑을 때는 1인 2표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3명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는 표가 분산돼가지고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명을 최고위원에 출마를 시키고 청년 최고위원은 따로 뽑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도 이렇게 지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 5명 중에
3명은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세력이 좀 약하지 않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뭐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당신과 민심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있다라는 여론조사 수치가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세론이 있으면 조직도 이렇게 좀 따라 붙어요. 네. 그래서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자꾸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뭐 그쪽의 얘기나 전략이나 아니면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편을 드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행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친윤계는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이철규 의원이 네. 총대를 메고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되면 안 된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여의도의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후보의 대항마로 나경원 의원을 설득을 해서 네. 나경원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결심을 굳혔다. 네. 이러한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거라는 것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또 관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러기도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좀 재미있어야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평론도 하고 분석도 하고 네.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가요, 지금은? 네? 실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알려진 것보다 지금 내부에서 물밑으로는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과 이철규 전 사무총장 측이 정말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되게 폄하하고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유, 검찰에 뭐 중간 간부 되는 사람을 이렇게 뭐 검사장도 시켜주고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출세시켜줬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고 홀로서기 하겠다고 이게 맞습니까? 막 이런 식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밑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다른 여론조사를 갖다 대면서 출마를 네. 좀 종용했다. 이러한 내용들도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변에 친윤 세력을 좀 가까이 둘 생각을 하진 않을까요? 근데 앵커님,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네. 친윤 세력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보좌를 했다. 네. 당도 잘못 이끌어갔다. 이런 것이 총선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세력과 함께 당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 본인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다음번 2027년도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네. 이러한 전략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친윤 세력과 같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각을 두겠군요. 또 그렇게 또 막 그냥 때려잡자 친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냥 좀 현명하고 좀 원만하게 좀 차별화를 해야지. 지금 주류가 친윤인데 친윤을 완전히 제끼고 또 당 운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어렵네요. 저같이 단순한 어려워요. 사람은 정치가 네. 볼수록 어렵습니다. 오는 21일에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임위는 통과를 된 것이고 본회의 이제 상정을 하겠다는 건데 보통은 청문회나 세미나나 전문가 간담회를 먼저 열고 네. 그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를 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상임위의 법사위에 넘겨서 거기서 한 60일 정도, 90일 정도 검토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다 생략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7월달 안으로 방송사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속도전을 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민주당 지지층도 원하고 있고,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국민들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네. 특히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MBC 때문에 속도전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진흥 위원회 그 이사장 임기가 8월 23일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MBC 사장을 정권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MBC도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7월달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MBC에 몸을 담고 있어서 저도 MBC 출연 많이 해요. 그러시죠. 저희 식구 같으시긴 한데 네. 제 입으로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또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시면 이제 KBS, YTN 네.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조직이 개편이 되어 있다는 건 이제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이제 그럼요. MBC가 이제 남아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방송 3법과 방통위 이제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제 이거를 입법 청문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늘려가지고요. 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예요. 지금은 예를 들면 KBS 11명, MBC, EBS는 9명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장을 추천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대략 한 2배 정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막아보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방송 3법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가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네.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2명이서 여당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네.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2명이 모여가지고 모든 걸 지금 결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잘못됐다. 최소한 야당 추천위원들도 함께 논의를 해야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방적인 방통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네네. 입법 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오고 갈까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에서는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야당에게 유리한 시민단체에게 추천권을 줘가지고 야당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언론 노조가 각 공영방송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민노총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네. 상당한 좀 논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야당이 되면은 공영방송은 정상화돼야 된다.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권력을 잡고 여당이 되면은 방송사 사장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게 권력의 유지와 정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권 때 이 방송 3법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결국에는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민주당 정권은 20, 30년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들 우리가 임명하면 우리 방송 우리를 옹호해주는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 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쪽에다가 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나눠줘.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해. 안 할래.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후퇴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이 방송사법을 추진은 했지만 법안으로 본회의에 의결하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언론은 권력을 잡았느냐 잡지 않았느냐 어디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서야만
그 나라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공영방송이 나가야 할 길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예, 겁니다. 네.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청문회도 이제 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최상병 특검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그 청문회 때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임성근, 김계환 사령관, 사단장 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당 의원들이 좀 송곳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통해서는 도대체 어떤 수사 외압을 받았는지 그걸 좀 밝혀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 청문회가 파행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저 청문회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보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당신들 나가지 마, 우리 여당 의원들도 없는데 당신들 나가가지고 완전히 취조 형식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맞고 대항을 할래, 이런 논리로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저의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잘못된 것이었으니 증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나가는 것을 그렇게 썩 당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증인들이 상당수가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더니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일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말 실수를 잘못하면은 이제 대통령실이 관여된 거 아니야?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신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네. 입증 자료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온다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단어들. 그렇죠. 예. 추측이, 예상이 빗나가길 바라면서.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원 구성을 이제 힘들게 했는데 청문회 네. 준비 때문에 이제 민주당 보좌진들이 지금 밤을 계속 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청문회도 잘 마무리 짓고 우리 이 정치, 국민들의 민생 잘 챙길 수 있는지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저도 국회 보좌관 생활 한 20년 했어요. 그럼 요즘 힘들다는 거 아시겠군요. 날 새는 건 그냥 다반사예요. 집에 네. 못 들어가는 건 다반사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냥 일하고 자료 수집하고 질의자료 만들고 다 그 국회 보좌진들과 국회의원의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놀고 다 놀고 우리 연가 다 찾아 쓰고 우리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할래 그러면은 저는 공무원이나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를 세우는 만큼 예. 민생 법안, 민생 정책, 더 좋은 정책들이 발의가 되고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 보좌진들 매일매일 날 새고 매일매일 더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열심히 하는 분들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